소방공무원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소방학개론 강의를 진행하는 이종호라고 합니다. 자, 저희 드디어 이제 끝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저희가 이제 제가 몇 월부터 시작했죠? 우리 6월부터 5월인가요? 네, 5월부터 시작했던 것 같아요. 5, 6, 7월에서 좀 길게 여러분들 3개월 동안 이론을 하고 그죠? 이제 8, 9월 해서 또 이제 2회 독반을 들어갑니다. 근데 제가 그 커리큘럼에 대한 건 다시 한번 정리해서 올려드릴게요. 어떻게 갈 거다라는 거 제가 처음에 찍어 올렸는데 학생들이 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좀 있어서 그거 제가 다시 한번 올려드릴 테니까 참고해서 보시고 자, 일단 우리 챕터 2를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방행정조직과 민간소방행정조직이라고 들어가 있는데 이게 저희 이제 앞쪽에 가보면 시험 범위가 있잖아요. 그죠? 그 시험 범위에 가보면 얘에 대한 것만 일단은 범위에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다른 소방행정조직도 여러분들이 조금 보실 수 있어야겠죠. 그래서 시험 문제 나올 만한 게 요 국가소방행정조직과 지방소방행정조직과 민간소방행정조직의 구분 정도 나올 수 있겠죠. 그죠? 다음 중 국가소방행정조직이 아닌 것은, 지방소방행정조직이 아닌 것은, 민간소방행정조직이 아닌 것은. 근데 얘를 좀 잘 보시면 좋고, 4개를 아셨죠? 자, 그럼 먼저 국가소방행정조직의 종류에는 이런 애가 있대요. 청, 중앙소방학교, 중앙119 구조본부, 그죠? 그리고 국립소방연구원, 약간 좀 커 보이죠, 그죠? 중앙, 국립, 한국, 대한, 누가 봐도 좀 커 보이죠, 그죠? 자, 요런데 소방산업공제조합, 요런 것들. 그러니까 크게 여러분들 한번 눈으로 읽어보시고 여기 직접적인 성격을 띈 게 이렇게 4개가 있는데 소방청의 산하기관들이 다 직접적인 성격을 띈 애들이에요. 아셨죠? 소방청의 산하기관들이 중앙소방학교라던가 중앙119 구조본부, 국립소방연구원은 직접적인 성격을 띠고요. 나머지는 다 뭐래요? 간접적인 성격을 띠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지방소방행정조직에는요. 본부, 서, 안전센터, 소방정대, 구조대, 구급대, 지방소방학교, 서울종합방재센터, 그리고 의무소방대가 있어요. 그죠? 자, 종류 정도 보시라고요. 됐나요? 그리고 의무소방대는 뭐 대신에, 그렇지, 군복무 대신에, 이제 군복무 대신에 어떻게 보면 소방서에서 이제 일하는 거다. 약간 예전에 이제 전경하고 비슷한 거죠. 그죠? 자, 그리고 나서 여기 오른쪽으로 왔을 때 민간소방행정조직이 있습니다. 이 4가지는 여러분들 암기를 좀 해주십시오. 종류가 의용은 이제 비상근. 그리고 이따가 나오니까 여러분들 저하고 좀 볼 거고요. 자체, 소방안전관리자, 위험물 안전관리자. 자, 이렇게 3개가 보통 어디서 배워요? 우리가 소방법에서 배우죠. 맞죠? 여러분들 법에서 배우는 내용이니까 한 번 더 여러분들이 정리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국가소방행정조직에 갔을 때 제가 소방청에 대한 내용 넣어놨습니다. 한번 읽어보시고요. 중앙소방학교에 대한 내용, 중앙119 구조본부에 대한 내용, 국립소방연구원이 어디고 안전원과 기술원이 어딘지 제가 각각 넣어놨죠. 맞습니까? 이런 것들, 특히 안전원 이런 것들은 이제 법규 때 시험 문제 잘 나오죠. 뭐 기술원도 나올 수는 있지만 법규 때 잘 나오는 게 요 안전원. 그죠? 그래서 법규 안 배우시는 분들은 안전원이 뭘 하는지 정도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 근데 학개론에서 아직 안전원에 대한 자세한 문제는 나온 적이 없어서 그냥 읽어보셔도 될 것 같고요. 대한소방공제회, 소방산업공제조합 어떤 곳이냐 한번 읽어보시고 지방소방행정조직도 마찬가지 넘어가겠습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봐야 될 거 요거 하나만 보시면 돼. 민간소방행정조직. 맞죠, 여러분들? 여기에 이제 의용소방대가 있는데 의용소방대는 시도지사나 또는 서장이 설치한대요. 그래서 본부장은 없다. 그래서 진압이나 구조, 구급 등의 활동과 예방활동에 대한 업무를 보조한다. 그러니까 소방관이 하는 재난 현장에서 진압, 구조, 구급 이런 소방활동을 소방공무원들이 하잖아요. 이 소방공무원들이 하는 일을 뒤에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서포트 해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업무를 보조하기 위해 의용소방대를 설치할 수 있다. 자, 의용소방대는 여기 가보면 시도, 시읍면, 시도나 시읍면에 설치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됐죠? 본부장 없습니다. 본부 없고요. 시도지사나 서장은 계속 본부장 없죠. 관할구역을 따로 정하여 그 지역에 의용소방대를 설치할 수 있다. 시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의용소방대를 화재 진압 등을 전담하는 의용소방대를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관할구역의 특성과 관할 면적 또는 출동거리 등을 고려를 해줘야 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뭐 당연한 얘기고요. 의용소방대의 정년, 자, 몇 세로 한대요? 65세로 한답니다. 정년이 65세래요. 65세. 소방공무원은 60세잖아요. 그죠? 여긴 65세. 그리고 의용소방대의 임무, 화재 경계, 진압, 구조, 구급 다 하죠. 그죠? 하는데 마지막에 갔을 때 이런 말이 꼭 붙어있다. 그러니까 얘네들은 다 보조예요. 보조. 주요 업무가 아니고요. 대피 및 구호 업무의 보조, 예방 업무의 보조. 맞습니까? 그래서 소방공무원을 뒤에서 그냥 뒷받침해주는 서포트 역할을 하는 거지, 이거 보조 빼면 여러분들 업무로 고르시면 안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네, 이런 내용도 같이 한번 보시고요. 경비의 부담 및 소집 수당 등, 자, 일단 의용소방대원은 비상근, 상근이 아니죠. 비상근으로 하고, 의용소방대의 운영과 활동 등에 필요한 경비는 해당 시도지사가 부담을 한대요. 국가는 경비의 일부를 예산 범위 안에서 지원도 가능하고요. 시도지사는 의용소방대원이 임무를 수행할 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고, 수당 지급에 관한 방법은 시도조례로 정하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한번 읽어보십시오. 자, 두 번째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체소방대죠. 자체소방대. 다량의 위험물을 저장, 취급하는 제조소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제조소 등이 있는 동일한 사업소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경우에 당해 사업소의 관계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체소방대를 설치한다. 이 자체소방대에 대한 법이 여기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법을 배우시는 분들이라면 위험물법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배울 거고요. 법을 안 배우시는 분들, 특히 이제 구급 특채, 그죠? 보시는 분들, 응급처치약 어떻게 보면은 보시는 분들은 이제 우리가 이제 보통 얘기하는 소방관계법을 안 배우기 때문에 그런 분들만 조금 한번 읽어보시면 되는데요. 자, 여기가 제조소 등 중에 제조소나 일반 취급소 이런 곳이 있고, 또 5개 탱크 저장소라는 곳이 있대요. 아셨죠? 그래서 제조소 등이라고 하면은 여기서 얘기하는 제조소 등은 얘네들을 얘기하는데, 제조소나 일반 취급소 같은 경우는요, 이제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법에 가보면 사류에 몇 배 이상일 때? 3000배 이상일 때. 자, 이 안에 위험물이, 사류 위험물이 3000배 이상 있을 때 자체 소방대를 설치를 해줘라라고 되어 있고요. 5개 탱크 저장소는 사류 위험물이 몇만 배 이상 있을 때, 50만 배 이상 있을 때 지정 수량에, 자, 뭐를 설치하라고 되어 있냐면요, 우리가 이제 보통 얘기하는 자체 소방대를 꼭 설치를 해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내용이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제조소 등에 자체 소방대를 두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제조소 등이라고 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제조소, 저장소, 취급소. 근데 그 저장소 종류가 또 8가지, 취급소 종류가 4가지가 있거든요. 그 중에 일부만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아셨죠? 그러면 여기 지금 수량 나와 있고요. 이렇게 수량 나와 있고, 자, 밑에 가보면 요거 나와 있죠. 소방자동차 대수. 그러니까 이 안에 소방자동차가 들어가는데요. 사류에 3000배에서 12만 배일 때, 12에서 24만, 24에서 48만, 48만 배 이상일 때 소방차 대수가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늘어나죠. 대신에 여기는 제조소나 뭐일 때? 일반 취급소일 때. 맞죠? 자, 그랬을 때 대원수가 5, 10, 15, 20 이렇게 늘어나는 거죠. 5, 10, 15, 20. 그래서 자동차 대수 한 대당 대원수 몇 명? 5명씩. 10명, 15명, 20명. 자, 그리고요, 5개 탱크 저장소에 저장하는 사류 위험물의 최대 수량이 지정 수량의 몇 배 이상일 때, 50만 배일 때는 무조건 2대에 10명. 그러니까 이것까진 모르셔도 돼요. 모르셔도 되는데 위에 있는 요 큰 내용은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학개론만 하시는 분들이더라도. 됐나요? 그래서 법규 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이거 다 알아야 되고요. 왜냐면 워낙 잘 나오니까 법규 때는 자체 소방대라는 게. 그러니까 우리가 제조소 등에 그냥 자체적으로 소방대를 두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분이 또 이걸 물어보셨어. 자체 소방대와 자위 소방대가 같은 거냐? 완전 다른 겁니다. 아셨죠? 자위 소방대는 이제 우리가 누가 소방안전관리자라는 사람이 그 건물에 자위 소방대라는 걸 뿌릴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그 건물에 있는 사람들에게, 일반인들에게 다 자기가 이제 불이 나면 당신은 소화를 하십시오.
당신은 피난을 하십시오. 이렇게 자위 소방대를 꾸릴 수 있다 그랬잖아. 안전관리자가. 그건 완전 다른 거고 자체 소방대는 지금 뭐예요? 제조소득. 제조소득. 요거 여러분들 구분해서 조금 암기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안전관리자래요? 소방안전관리자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럼 소방안전관리자도 이것도 소방시설법상에 가보면, 그죠? 예방법, 화재 예방법상에 가보면 얘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죠. 근데 어차피 얘에 대한 내용도 다른 거 모르셔도 돼요. 그러니까 학개론만 하시는 분들은 이 정도 심플하게 보시면 되고, 우리 그 법규 같이 하시는 분들은 법규에 있는 내용 보시면서 그대로 가지고 오시면 되죠. 걔가 민간소방행정조직이다. 그 여기 나와 있는 것만 보자고요. 자, 안전관리자라는 사람은 소방 건물에 우리가 특정 소방 대상물이라고 얘기를 하죠. 특정 소방 대상물에 대상물 소방 안전관리자가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냥 우리 그냥 관리 아저씨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소방 안전관리를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있다. 그럼 그 건물 이름이 소방 안전관리 대상물이 되는 거죠. 법 하시는 분들은 법에서 배운 내용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시고, 학만 하시는 분들은 안전관리자는 그냥 관리인이구나,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그냥 관리인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소방 안전관리 업무를 원래는 이 사람이 해야 돼요. 그 건물을 소유한 사람 또는 관리자 또는 평상시에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 해줘야 되는데, 이 사람이 관계인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하기가 조금 이제 힘드니까 전문적인 인력을 뽑는 거죠. 직원을. 그 직원 이름이 안전관리자래요. 그리고 또는 보조자도 뽑을 수 있대요. 됐죠? 근데 안전관리자 중심으로 보시면 되고, 내가 만일 안전관리자나 보조자를 뽑았어요. 채용을 했어요. 그럼 꼭 신고를 해주래. 나 이 사람 뽑았어요. 이 사람 우리 건물에 소방안전관리자로 채용을 했어요. 그래서 요거를 14일 이내에 본서에게 꼭 신고를 해줘라라고 되어 있고요. 해임신고. 해임신고는 따로 없어. 그냥 가서 그냥 알려주면 돼요. 이 사람 그만뒀어요. 아셨죠? 그러면 빈자리가 생겼을 때 재선임은 며칠? 30일. 빈자리가 생겼을 때요. 재선임은 며칠? 30일. 요 30일 기준도 잘 알고 계시고요. 됐나요? 그래서 요거 잘 보시고 14일 신고 30일 재선임. 특정 소방 대상물의 관계인과 안전관리 대상물의 안전관리자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1, 2, 5, 7은 안전관리 대상물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즉 1, 2, 5, 7은 누구만 할 수 있는 거냐면 안전관리자만 할 수 있는 고유 업무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소방 안전관리자만 할 수 있는 고유 업무가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4개가 있는 거예요. 4개. 그래서 뭐를 할 수 있대요? 피난 계획, 그리고 소방 계획서 작성, 여기 자위 소방, 이게 자체 소방대랑 다른 거다라는 겁니다. 초기 대응 체계 구성 운영 및 교육, 훈련 교육, 소방 안전관리에 관한 업무 수행 기록 유지. 요게 이제 업무 일지를 쓰래요. 업무 일지. 근데 그 업무 일지에는 3, 4, 6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소방 안전관리자만 할 수 있는 업무, 나머지는 관계인도 할 수 있어요. 됐습니까? 그렇다고 소방 안전관리자가 이 일을 못하냐? 그건 아니죠. 다 할 수 있어요. 안전관리자는 다 할 수 있는데 그 중에 소방 안전관리자 고유 업무가 딱 있는 거예요. 됐습니까? 자, 그리고 나서요, 이제 다음에 가보면 소방안전관리자 선임대상이라고 해서 이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럼 소방안전관리자는 특급, 그죠? 또 1급, 또 2급 이런 데다 선임을 한대요. 특급, 1급, 2급. 맞습니까? 그래서 사이즈가 정해져 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만약 특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이다 라고 하면은 정말 큰 사이즈의 건물. 그 다음 조금 작은 거 1급, 더 작은 거 2급, 더 작은 거 3급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야. 근데 이거는 어디에서 이제 법규 쪽, 법규 하시는 분들은 요거를 조금 암기를 당연히 하셔야 되는 거고, 학개론 하시는 분들은 그냥 느낌만 보십시오. 내가 아파트를 갔는데 거기가 50층 이상이래요. 야, 정말 높네요. 그죠? 그리고 200m 이상이래요. 그러면 특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이에요. 그럼 그 안에는 특급 소방안전관리자가 선임이 돼야 되는 거고,
30층에 120m, 요건 아파트 제외한 거, 그죠? 그리고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 중에 연면적이 10만 제곱 이상인 거, 아파트 제외, 이런 식으로 나와 있죠. 1급, 30층의 지상으로부터 120m 이상인 아파트. 연면적 15,000 뭐 해가지고 쭉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이즈별로 이렇게 이제 정해져 있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소방 공무원이 내가 예를 들어 돼서 20년 동안 일을 하고 내가 퇴직을 하잖아요. 예를 들어. 그러면 얘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급 소방 안전관리 대상물을 안전관리할 수 있는 자격증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럼 노후에 그런 일을 하면서도 돈을 또 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방 공무원이 일단 되고 나서 생각하자고, 그거는. 아셨죠? 예, 그래서 되게 괜찮아요. 되게 괜찮습니다. 이 특급이, 왜냐하면 사람도 별로 없고, 그러니까 사람이 별로 없다라는 게 필요로 많이 하는데, 지금 특급 소방안전관리자가 약간 모자라 있는 추세라, 잘만 이제 버텨가지고 이제 인내하다 보면, 내가 직장 뭐 때려치자 이게 아니고, 20년 동안 좀 이렇게, 잘하면, 그때 이제 어떻게 보면 또 안전관리자를 할 수 있다라는 거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됐습니다. 그 정도 보시고요. 나머지 뭐 읽어보십시오. 이거 다 외우라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 제가 참고로 넣어 놓은 거예요. 혹시나 이제 법규를 안 하시는 분들 때문에 넣어 놓은 거니까요. 한번 읽어보시고. 위험물 안전관리자. 자, 요거는 소방안전관리자와 비슷한데 얘는 이제 제조소 등에 우리가 이제 안전관리를 하는 사람을 또 두는 거죠. 근데 아까는 이름이 소방안전관리. 여기는 위험물 안전관리. 그죠? 그래서 위험물 안전관리도 원래 누가 해요? 관계인이 하는데 관계인이 본인이 직접 하기 싫으니까 안전관리자라는 사람을 뽑는 거죠. 그래서 선임을 해서 선임신고라는 걸 하는데 선임한 날짜로부터 며칠 이내, 14일 이내 누구한테 하래요? 본서에게. 똑같죠? 소방안전관리자하고. 그리고 재선임은 며칠 이내? 30일 이내 해주래요. 됐나요? 자, 위험물 취급 자격자의 자격 해가지고 나와 있죠? 그래서 모든 위험물 1류부터 6류 자격증 있으면 다 안전관리할 수 있대요. 그리고 교육만 이수한 사람은 4류. 공무원 근무 경력 3년 이상이면 4류. 이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됐죠? 그래서 4류 위험물만 안전관리를 할 수 있느냐, 아니면 모든 위험물을 다 안전관리를 할 수 있느냐. 그래서 우리가 얘를 위험물 취급 자격자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 위험물 취급 자격자가 위험물 안전관리자가 될 수 있는 사람들이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되고, 이게 시험 문제가 밑에 가보면 화재를 진압하고 화재 재난재해 그 밖에 위급한 상황에서 구조구급 활동에 보조를 하기 위한 민간 소방행정 조직은 그랬죠? 요거 아까 제가 어디라 그랬어요? 누구라 그랬어요? 그렇지, 의용소방대. 이런 식으로 그냥 찾아가는 겁니다. 다음 뭐 자위, 위험물, 소방안전관리자 읽어보시고, 민간 소방조직의 설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죠. 그럼 여기 갔을 때 사료 위험물을 저장 취급하는 제조소에는 반드시 자치소방대가 아니고, 자, 몇 배 이상일 때? 3,000배 이상일 때. 맞죠, 여러분들? 그래서 옳지 않은 건 몇 번이다? 4번이다. 나머지는 다 맞는 얘기죠. 주유소, 사료 위험물 있는 곳이니까 안전관리자 선임해야 되고, 안전관리 대상물 안전관리자 선임, 보조하기 위해 의용소방대. 이런 식으로 예전에 시험 문제가 나온 적이 있다. 이게 다예요. 그 외 문제는 여러분들 나온 적이 없습니다. 됐습니까? 네. 그래서 막 뭐 요거를 정말 막 깊게 판다기보다 학개론에서는 요 정도 그냥 시험 문제 나왔었던 거 위주로 일단은 좀 보시면서 넘어가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이제 다음 내용 볼까요? 다음 내용에 가보면 거기에 뭐가 나와요? 이제 조직관리론이라는 게 나오죠. 그러니까 이것도 여러분들 정말 이론적인 거고, 그냥 우리가 볼 것만 딱 보자고요. 자, 조직이 뭐냐?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많은 개인 및 여러 집단의 전문, 분화된 역할을 부여하고 그 활동을 통합, 조정하도록 구성한 집단을 얘기한다. 자, 조직의 분류를 블라우나 스캇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분류를 했고, 앤조니라는 사람이 이렇게 분류를 했대요. 근데 블라우와 스캇이 수혜자를 기준으로 분류했다? 그러니까 뭔가 이제 혜택을 받는 사람을 기준으로 분류를 해놨는데, 기업이냐, 호혜적 조직이냐, 봉사 조직이냐, 공익 조직이냐라고 했을 때 여기 수혜자를 기준으로 한 거에 공익 조직에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소방서가 들어가 있다라는 거. 통제와 복종의 구조에 따른 엣존이라고 들어가 있는데 여기는 어디에 들어가 있다? 소방이 규범적 조직에 들어가 있다라는 거. 이런 것들 체크하시고 넘어가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세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방 조직의 기본 원리라고 나와 있죠. 이게 어차피 시험 문제가 나오는 거니까 이 정도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소방에는 얘가 있대요. 계층. 이게 없으면 개판이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공무원이요. 아직은 약간 보수적입니다. 소방 공무원 조직이 아직도 그래요.
아직도 여러분들 약간은 이게 왜냐하면 상하 등급이 있다 보니까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위에 있는 분들이 아직은 조금 예전에 이제 일하시던 분들이 많기 때문에 약간은 보수적이에요. 근데 지금 약간 이제 개방적으로 바뀌어가고 있는 거지.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지금 개방적으로 많이 바뀌고 있어요. 많이 바뀌고 있고 예전보다는 좀 유연해진 게 맞지만 아직은 계층제. 그죠? 자, 그래서 상하의 등급을 설정하고 명령, 지휘, 감독 체계를 확립하는 것을 말한다. 근데 저는 소방관은 이게 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이게 너무 풀려버리면, 너무 자유로워져 버리면 약간의 긴장감이나 이런 걸 가지고 일을 해야 되는 직업이잖아요. 솔직히 얘기하면. 그죠? 그래서 계층제의 원리. 너무 심하면 안 되겠지만 약간은 있어야 된다. 그리고 통솔 범위의 원리. 한 사람의 통솔자가 직접 감독할 수 있는 조직 단위의 수는 효과적으로 지도 감독할 수 있는 수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한 명의 어떻게 보면 상사가 있으면 그 사람이 담당하는 직원을 뭐 100명, 1000명 이렇게 주는 게 아니고 뭐 한 부서를 5명, 6명 적절 통솔 범위를 딱 줘야겠죠. 명령 통일의 원리. 1인의 상사로부터 명령을 받아야 된대. 뭐 당연한 거죠. 그래서 이게 오답으로 어떻게 나왔었어요? 분산으로. 이런 것도 짜증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예전에 이제 일을 할 때 하나의 부서에,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 뭐 학원이에요. 근데 우리 팀장이 2명이야, 예를 들어. 근데 이 사람 얘기하는 거하고 이 사람 얘기하는 게 틀려. 야, 이렇게 해. 근데 또 이 사람은 그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해. 또 이렇게 하면은 또 이 사람이 왜 이렇게 안 했어? 이 짜증나는 거야, 이런 게. 그죠? 1인의 상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 그리고 분업 전문화의 원리. 조직 구성원에게 가급적 한 가지 주된 업무를 분담시킨다. 이게 또 중요한 거죠. 맞잖아요. 여러분. 이거 중요한 거잖아요. 분업 전문화. 맞습니까? 그러니까 소방은 그나마 이게 잘 돼 있죠. 진압은 진압. 구조는 구조. 구급은 구급. 근데 사기업에서 이게 잘 안 돼 있다고, 여러분들. 맞죠, 여러분들? 제가 할 얘기가 많아요, 이거는. 그러니까 내가 어릴 때, 여러분들 일을 할 때 많은 일을 했거든. 강의만 하는 게 아니에요. 강의만 하는 게 아니고, 자판기 청소하죠. 화장실 청소하죠. 계절마다 에어컨 청소하죠. 선풍기 청소하죠. 아침에 와서 복도 닦죠. 강의실 닦죠. 그러니까 예전에, 지금은 강의만 하죠. 지금은 그래도 내가 나이가 좀 있는데 그래도 짬이 좀 찼는데 아직은 세 발의 피지만 다른 강사님들에 비해 그렇다고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주된 업무를 분담시킴으로써 능률을 향상시키려는 원리래요. 업무 조정의 원리, 개별적 노력, 개개인의 노력이 있지만 개를 통합하는 기능이 필요하대요. 업무 조정의 원리라는 게 있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갔을 때 개선의 원리. 자, 요거 우리가 봤을 때 또 중요한 게 아니 특정 사안을 결정을 할 때 있어서 모든 사람의 의견을 다 받아요. 일단 민주주의 절차에 의해서. 근데 어차피 결정은 누가 해야 돼요? 맨 위에 사람이 해야죠. 맨 위에 사람. 그 내용입니다. 읽어보시고요. 현장 조직, 소방 조직의 업무적 특성, 현장성이 있어야 되고 대기성, 항상 대응 태세, 신속 정확성, 전문성, 일체성, 가외성. 자, 이거 보시죠. 이게 조금 특이한 내용이기 때문에 가외성. 이게 기본적으로 10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면 계획을 했으면 그 10보다는 조금 여유 있게 자원을 가지고 있어라. 소방 자원을 가지고 있어라. 위험성, 항상 위험하다. 결과성, 일반 행정과 달리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과정이 어찌됐든 간에 결과로 인해서 불을 껐다. 또는 사람이 다치지 않았다. 이런 걸 중시한대요.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죠. 자, 다음 내용 한번 가볼까요? 여기에 뭐가 나와 있습니까? 소방 조직의 원리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그랬죠? 찾아보십시오. 조정의 원리, 계층제의 원리, 명령 분... 네, 끝났습니다. 3번. 이런 식으로 시험 문제가 나왔고요. 소방 조직의 기본 원리에서 특정 사안에 대한 결정에 있어서 의사결정 과정에서는 개인의 의견이 참여되지만 결국 마지막에 결정 내리는 건 누구다? 위에 한 사람이다. 상사다. 걔가 뭐다, 여러분들? 개선의 원리. 그죠? 이것도 하나 잘 정리를 해주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자, 네 번째, 인적 소방 자원 관리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금 제가 얘기했던 게 일단 소방 조직에 대해서 했었고요. 이제 자원 관리에 대해서 할 거예요. 그럼 인적 자원, 우리 소방에 필요한 인적 자원 같은 경우는 가장 대표적인 게 소방 공무원이죠. 그래서 그 소방 공무원에 대한 걸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 여기도 어차피 법을 한 번씩 봐야 돼요. 근데 모든 법을 다 볼 필요 없고 소방공무원법 중에 제가 중요한 내용만 발췌해서 넣어놨으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자고요.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자, 소방공무원의 신분, 국가공무원법상 소방공무원은 어디에 들어가 있냐면 경력직의 특정직으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요거 하나 알고 계십시오. 아셨죠? 우리 소방공무원은 무슨 직이에요? 특정직입니다. 공무원 신분 변경은 이렇게 소방공무원은 이렇게 변경이 됐대요. 처음에 일반직이었다가 별정직으로 갔다가 그리고 특정직으로. 이 정도 읽어보시고요.
나머지 읽어보십시오. 읽어보시고 자 소방공무원법을 한번 볼게요. 소방공무원법에 가보면요 1조 읽어보시고 정의가 들어가 있어요. 임용이란, 전보란, 강임이란, 복직이란. 자 임용은 신규 채용, 승진, 전보, 파견, 강임, 휴직, 직위해제, 정직, 강등, 복직, 면직, 해임, 파면. 많다. 그죠? 요거를 얘기한대요. 읽어보시고 전보란 같은 계급 및 자격 내에서 기관이나 부서를 달리하는 임용을 얘기한다. 강임, 직무는 똑같지만 직위가 하나 내려가는 걸 얘기한대요. 그죠? 강임, 복직은 휴직, 직위해제, 정직 중에 있는 소방공무원을 직위에 복귀시키는 것을 우리가 복직이라고 얘기한답니다. 네 가지 정의가 있습니다. 네 가지 정의 읽어보시고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계급 나와요. 소방공무원의 계급. 자, 이 계급이 11계급이 있는데 여러분들 내가 소방공무원이 되려면 계급은 알아야 되지 않을까? 여러분들? 맞잖아요. 그래서 사교장, 위경영정, 준감정총. 사교장, 위경영정, 준감정총.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쭉. 여기가 제일 높은데요. 내가 만일 여기가 되고 싶다. 그럼 우리나라에서 한 명 청감 있죠. 그죠? 소방청장. 올라가고 싶다. 갈 수는 있겠죠. 네, 쉽지 않겠지. 쉽지 않겠죠. 하여튼 총감이 제일 높은 소방청장이다. 그 밑에 이제 정감, 감, 준감, 정, 령, 경, 위, 장, 교, 사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냥 낮은 거부터 외우는 게 편하더라고요. 사교장, 위경영정, 중감정총 이런 식으로 외워주시면 됩니다. 요거 그래서 순서 맞추기 정도 나올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어디부터 간부예요? 여기부터 간부죠. 위부터. 그래서 사교장, 위 이렇게 되고 경.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딱 여기서 퇴직하는 게 제일 일반적인 것 같아요. 경에서 퇴직하는 게. 뭐 당연히 그 위로 더 올라갈 수 있습니다. 올라갈 수 있지만 많은 인원들이 올라가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죠? 딱 여기까지. 됐습니다. 그래서 계급장 구분 나와 있고요. 자, 소방공무원 인사위원회가 설치가 된대요. 근데 어디에 설치가 되냐면 소방청에. 그래서 인사에 관련된 어떤 것들을 중요사항에 대해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해 청에 두고요. 다만 6조 3항 및 4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임용권을 행사하는 경우는 시도에도 둘 수 있답니다. 임사위원회 심의기능 나와 있고요. 읽어보시고 5번 6조에 임용권자가 나와 있는데요. 자, 요거를 여러분들이 조금 정리를 해주시면 좋습니다. 이게 간부기출에 잘 나오거든요. 공채 때 많이는 안 나오는데 그래서 령 이상의 공무원은 청장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누가 임명한대요? 대통령이 임명한다. 다만 총감은 다이렉트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령 이상 중감 이하의 공무원에 대한 전보, 휴직, 직위해제, 강등, 정직 및 복직은 누가 한대요? 청장이 한답니다. 그죠? 경 이하는 청장이 임명한다. 보세요. 령 이상은 제가 그랬죠. 잘 못 올라간다고 령 이상까지. 그러니까 이거는요. 여러분들 어디까지 올라가요? 대통령까지 올라가지만 경 이하, 위경, 령, 정. 맞습니까? 그러니까 경 이하죠. 그러니까 위경, 그리고 사교장, 위경 여기까지 여기는 청장이 임명을 한대요. 대통령은 1항에 따른 임용권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청장이나 시도지사한테 당신이 대신해라 라고 위임할 수 있고 청장은 1항 단서 후단 및 2항에 따른 임용권의 일부를 요걸 또 시도지사나 청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대요. 그죠? 시도지사는 위임받은 임용권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시 한번 소속기관의 장에게 다시 위임할 수 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위임에 대한 내용도 나와 있고요. 임용권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소방공무원의 인사기록을 작성하고 보관을 해야 된다라고 나와 있어요. 읽어보시고 자 밑에 요거 표로 정리해놨죠? 요거 보시면 돼요. 위에 있는 멘트도 한번 읽어보시고 결국 정리한 게 요거다. 그래서 사교장 위경까지는 청장이 임명을 하고 령정 준감 정총 자 여기 갔을 때 여기는 가고 제일 위는 대통령이 임명하고 그리고 아래에 아까 나와 있었던 내용입니다. 소방령의 중감 이하의 공무원에 대한 전보, 휴직, 직위해제, 강등, 정직 및 복직은 누가 한다? 청장이 한다. 됐습니다. 6번째, 자 신규 채용은 우리 지금 이거 보려고 공부하는 거잖아요. 신규 채용 시험, 그쵸? 누가 공개 경쟁 시험으로 하고 위의 신규 채용은 위가 이제 신규 채용이 되는 경우는 우리가 이제 간부기출 시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도 마찬가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추고 공개 경쟁 시험으로 선발된 사람으로서 정하여진 교육훈련을 마친 사람 중에서 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뭐 응시 요건 이런 것도 읽어보시고요.
쭉 넘어가겠습니다. 인사교류 읽어보시고 15 훈련병 소방장의하는 6개월간 15 위 이상은 1년간 15 됐죠? 휴직기간이나 직위해제기간, 징계에 의한 정직처분, 감봉처분을 받은 기간은 15 임용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여기 가보면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기관에서 교육훈련을 받은 기간은 1항의 임용기간에 포함을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소방학교 들어가서 교육받잖아요. 그 기간 포함을 해준대요. 읽어보십시오. 시험 실시기관 청장이 실시한답니다. 우리 신규 채용 시험 또는 승진 시험도 마찬가지. 간부 시험 다 청장이 이제 시험을 봐요. 요거 하나 보시고요. 임용 시험의 응시 자격, 승진 내용 읽어보시고. 그죠? 그리고 여기에 가보면 근속 승진이라고 있어요. 요거 잘 보십시오. 교, 장, 위, 경으로 근속 승진 임용하는 거. 그러니까 내가 그냥 연수 채워서 윗계급으로 올라가는 기간. 위에서 경은 낮은 것부터 보겠습니다. 4에서 교는 4. 교에서 장은 5. 장에서 위는 6년 6개월. 그죠? 위에서 경은 8. 4, 5, 6, 8. 근데 여기가 6년 6개월. 그죠? 6.5년이죠. 6.5년. 됐습니다. 그 정도 여러분들 정리를 좀 해주시고요. 승진심사위원회라는 곳이 있고 특별승진 읽어보시고요. 자, 정년 여기에 연령정년과 계급정년 정도 보시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이것도 65세로 늘린다라는 말이 있는데 아직은 뭐 그게 이제 그냥 소문인 것 같고요. 그냥 논의 중인 것 같고 아직 확정된 건 없습니다. 늘리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기대 수명이 늘어나다 보니까 65세 정도로 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드는데 그건 또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자, 징계에 대한 내용은 읽어보시면 됩니다. 읽어보시고 대신에 요거 보십시오. 요거 징계 종류. 자, 경징계가 있고 뭐가 있대요? 중징계. 요거 두 가지 구분. 그래서 중징계의 종류에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 좀 세 보이죠, 그죠? 경징계는 좀 가벼운 거, 감봉이나 견책 이런 게 있답니다. 자, 그래서 다음 가보면 이제 이런 게 나와 있죠. 이제 다음 중 소방공무원은 공무원법상 분류에 어디에 해당하는가 기출문제 가보면요. 특정직이라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그리고 국가소방공무원 계급 순서로 맞는 것은 이것도 1번. 그죠? 이거 바로 여러분들 가져가실 수 있으면 됩니다. 이런 것들은 높은 것에서 낮은 거라고 했으니까. 그리고 징계도 요 정도 나와요. 그러니까 경징계 찾아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징계에 가보면 제가 아래 요 내용 넣어놨잖아요. 요게 이제 파면이 뭐고 해임이 뭐고 넣어놨는데 그냥 참고로만 저는 보셔도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나중에 문제로 제가 체크를 해드리던가 할게요.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고요. 챕터 5에 가보면 이제 뭐가 나와요? 물적 소방 자원관리와 재정적 소방 자원관리가 있는데 요거는 조금 쉬었다가 제가 또 체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도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